이번 시간에는 우리 색채 관리에 대한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이 색료입니다. 자, 색채 관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저희 컬러리스트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는 색채 관리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만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잘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색을 관리하는 부분을 컬러리스트가 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좀 일을 하는데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색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색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색을 포함하고 있는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색료하고 색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색을 나타내는 색소, 색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것을 색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색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색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에 따라서 색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색을 나타내는 재료에 따라서는 뭐 안료와 염료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안료와 염료 같은 경우는 또 더 정확하게 나누자고 하면은 착색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색의 재료에 따라서 착색 방식에 따라서 이게 가장 색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을 나타내는 무수한 재료들이 유기 재료냐 아니면 무기 재료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착색 방식에 따라서 안료 염료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색에 대해서 나타나는 재료 말고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185페이지 안료와 염료서부터 조금 공부를 하고 앞쪽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착색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안료하고 염료입니다. 자, 안료하고 염료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안료와 여러분들은 염료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안료하고 염료는 착색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분류를 하는데 안료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에 녹지 않아요. 근데 염료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에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름에 녹는 안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물과 기름에 녹는 게 염료죠. 저도 잠시 헷갈렸어요. 자, 물과 기름에 녹는 게 염료예요. 자,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기 때문에 우리 옷 만들 때 이렇게 색 입히잖아요. 그쵸?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얘가 염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과 기름에 녹기 때문에 얘를 색을 나타내게 한 다음에 이러한 직물을 담가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물이 흡착되게끔 착색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염료라고 하면은 뭐 가장 쉽게 이해하는 염료라고 하면 옷에 물들이는 거, 우리 머리에 물들이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물이나 기름에 녹기 때문에 이런데 그거를 용액을 녹여서 입히게끔 만들면 얘가 흡착하고 착색돼서 염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염료.
안료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과 기름에 녹는 거 말고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녹여갖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착색되는 게 아니라, 표면을 입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료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도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도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물과 기름의 반발성을 이용해서 뭐 플라스틱 위에 색을 입힌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185페이지에 보면은 안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도료가 뭐 물체 위에 이제 건조하게끔 이렇게 스미게끔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입혀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 표면을 보호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색채로 입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도료입니다. 그래서 도료 같은 경우에는 뭐 도료를 형성하는 게 전색제하고 부요소하고 도막조 요소 등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잘 흡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용액들을 사용해서 도료를 형성을 하는 거죠. 이게 옷감에 스미게끔 입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덮는 거잖아요. 하나를 덮는 거잖아요.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만약 예를 든다면 분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분필에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케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케이스에 색을 어떻게 입힌 거죠. 그러니까 얘도 색을 입히면서 이 분필 케이스에 아름다움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분필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얘를 입혀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입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흡착되게끔 하기 위해서 도료에서 사용되는 게 전색제, 부요소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더 잘 흡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염료 같은 경우에는 위에 덮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안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옷에 스미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착색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원래 흰색, 뭐 실을, 뭐 누에에서 실을 뽑아서 하면 흰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색을 여러 색깔을 나타내게끔 한 거는 어떻게? 색을 나타내는 재료들로 인해서 착색하는 방식에 따라서 안료와 염료로 구분을 하는데, 그것이 착색하는 방식이 염료 같은 경우에는 물과 기름에 녹기 때문에 그거를 옷감에 직접 스미게끔, 머리카락에 스미게끔 만들어주는 게 염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염료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 염료와 뭐 그 다음에 합성으로 만들어진 게 있겠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천연 염료를 추출을 할 때는 뭐 이런 데서 추출하죠. 식물, 잎, 아니면 열매 뭐 이런 것이나, 아니면 광물, 그 다음에 동물 막 이런 데서 색을 추출을 하잖아요. 자, 인공이라고 하면은 56년에 영국의 퍼킨스라는 사람이 모브라는 색을 처음으로 인공 염료라고 해서 개발을 한 거죠. 모브라는 색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오래돼 갖고 내려온 색채들은 안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재료들은 안료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염료를 처음으로 인공으로 합성으로 개발한 거는 56년에 영국의 퍼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브라는 색을 사용을 했고, 예전에 우리 뭐 이렇게 계급 사회가 있을 때 그 계급을 나타낼 때 저희 색에서 배웠죠. 계급을 나타낼 때 어떻게 색을 추출하기 어려운 색채들이 위에 있는 계급 중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징하거나 연상되거나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고 품위 있고 권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색채를 예전에도 윗분들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추출하기 어려운 색채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 색을 처음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게 추출하니까 인공적으로 만드는 색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브라는 색채를 인공으로 처음으로 56년에 영국의 퍼킨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 얘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천연 염료라고 하면은 염료, 물과 기름이 녹기 때문에 흡착을 시키는 거예요. 착색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착색하기 때문에 염료 같은 경우에 그 옷에다 착색하면 결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천연 염료라고 하면 이 결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왜 진한색, 그 중에서도 뭐 남색 면바지, 남색 모자, 면으로 된 모자 이런 거 쓰고 착용을 하거나 입거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걔가 조금 오래 입다 보면은 색이 바래지잖아요. 그쵸? 햇빛에 노출됐을 때 그 색이 유독 조금 더 바래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래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바래지지 않는 것들은 합성으로 만들어 놓고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결례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염료 중에서도 천연은 결례도가 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례도가 굉장히 높겠죠. 이 염료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자, 천연 염료를 사용하면은 결례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천연 재료 요즘에 몸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천연의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색소, 색료, 그 다음에 천연의 재료를 그대로 살려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천연 같은 경우는 결례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색이 선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염료에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얘하고 반대겠죠. 색이 굉장히 선명한 상태로 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천연 염료를 지금은 선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성도 굉장히 많이 쏟아야 하고 근데 색채에 굉장히 은은한 맛은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인공적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천연으로 하는 것들이 가격이 고가의 가격으로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천연 염료 같은 경우에 종류는 뭐 식물에서 나타나는 거, 광물에서 나타나는 거, 동물에서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색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뭐 꼭두선이는 홍색, 대표적으로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꼭두선이는 홍색, 치자는 황색, 뭐 쪽이나 인디고는 지금 청색이라고 나왔죠. 이게 조금 더 자주 출제되는 앞쪽에 써 있는 게 조금 더 자주 출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치닐은 뭐 적색, 적갈색, 그 중에 오징어 먹물을 이용한 세피아색은 시험 문제에도 더 자주 출제되는 거죠. 자, 오징어 먹이라는 것은 세피아라는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피아라는 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인 거죠. 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색을 나타내는 색소는 세피아라는 색을 나타내는 이 색소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냐 하면은 헤모시아닌이라는 색을 가지고 이 헤모시아닌에 의해서 헤모시아닌은 담청색을 나타내는데 오징어 먹물은 담청색의 헤모시아닌의 색소를 가지고 세피아의 색을 나타내는 색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뭐 나오는 거 뭐 꼭두선이, 그 다음에 치자, 그 다음에 쪽, 그 다음에 뭐 오징어 먹물, 오징어, 그 다음에 오징어 먹,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쵸, 인디고. 쪽이랑 인디고. 얘는 세피아, 얘는 청색, 얘는 황색, 얘는 홍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진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염료의 합성 성분에 따른 분류라고 하면 인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뭐 천연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염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인공